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 서울 아파트 20대부터 준비하라.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세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20대부터 준비하라고 30대는 늦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제목이 딱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돈의 게임이 아니라 시간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청약 당첨 비법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오를지 맞히는 책도 아니에요. 부모 찬스 없이 시작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서울 상급지 아파트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현실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시간을 투자하라.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서울은 원래 금수저들이 사는 곳 아닌가요?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특별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 후에 9번이나 이사를 다녔고요. 월세도 살아봤고 전세도 살아봤고 다가구 빌라, 낡은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서 집으로 막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진짜 무서운 것은 대출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회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부동산은 돈의 게임이 아니라 시간의 게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4 곱하기 4 법칙입니다. 4년씩 4번, 총 16년. 이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서울 상급지 아파트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16년이나 걸리는데 너무 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16년 뒤는 어차피 와요. 제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들이 훌쩍 커 있더라고요. 20대도 금방 지나갔고 30대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진짜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눈 2번 깜빡이면 10년이 휙 지나가고 눈 한 번 더 깜빡이면 20년이 지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30살이라면 16년 뒤에는 46살이에요. 24살이면 40살입니다. 40살이면 56살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나이는 됩니다. 준비를 해도 그 나이는 되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 그 나이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를 가진 46살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월세와 전세를 고민하는 46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하지만 결과는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16년을 한 번에 보지 말고 4년씩 끊어서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4년, 두 번째 4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4년. 이렇게 인생을 설계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씨앗을 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등기. 저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첫 등기를 최대한 빨리 해라. 많은 사람들이 첫 차를 고민을 하죠. 명품을 고민을 하죠. 해외여행을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등기 전까지는 소비를 미뤄라. 차는 감가상각이 되죠. 명품 금방 질립니다. 여행은 추억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하지만 등기는 내 자산으로 남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해 왔죠. 그렇게 해 오셨죠, 여러분. 하지만 집을 가진 순간부터는 자산이 나 대신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연봉도 올랐어요. 그런데 자산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월급은 늘었는데 차는 좋아졌고 옷이 좋아졌고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생활 수준은 올라갔는데 자산 수준은 그대로인 거예요. 반대로 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차를 안 사고 소비를 줄이고 첫 집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보면 두 사람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부동산은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월급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시기가 와요. 그때부터는 내가 자산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나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등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합니다. 1억 원을 만드는 거예요. 맞벌이라고 치면 각자 5천만 원씩 합쳐서 1억 원입니다. 생각보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월 150만 원 정도만 저축을 해도 연간 3,600만 원입니다. 성과급까지 더하면 3년 안에도 1억 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억 원이 만들어지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좋은 대출은 위험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직장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월급이죠. 월급은 신용을 만들고, 신용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힘, 대출력을 만들고, 대출력은 자산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결국 종잣돈과 대출이 결합되면 첫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집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강남일 필요 없습니다. 신축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다리에 올라타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1기 신도시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왜 1기 신도시일까요? 저는 이것을 썩어도 준치라고 표현합니다. 겉은 낡아 보일 수 있어요. 신축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의 나이보다 도시의 완성도입니다. 1기 신도시는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통도 만들어졌고 학군도 자리를 잡았고 상권도 형성이 됐고 병원과 공원도 갖추었습니다. 도시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내가 살 때와 비슷한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락장이 와도 수요층이 완전히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신축은 아니지만 꾸준히 찾는 사람이 있는 도시, 저는 그게 초보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명확하죠. 좋은 입지의 소형 아파트를 사고 버티고 시장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줄기를 뻗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4년 만에 상급지로 갈아탈 수가 있나요? 제 대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축을 해야 해요.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봉이 올라야 하고 사업가는 사업 소득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도와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갈아타기는 현재 집 가격의 150% 되는 정도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 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목표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라면 다음은 9억 원, 9억 원이라면 13에서 14억 원 이런 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남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강남은 목표이고 당장 가야 할 곳은 다음 역인 겁니다. 150% 갈아타기는 생각보다 현실적이죠. 4년 동안 저축하고 소득을 늘리고 대출 여력을 만들고 기존 집이 어느 정도 상승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도 필요해요. 정부 정책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LTV가 늘어나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준비된 사람은 올라타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는 시장을 맞히려고 하기보다 언젠가 기회가 와도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년을 하나의 사이클로 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4년이 아니라 준비하고 성장하는 4년이에요. 첫 번째 4년이 씨앗을 심는 단계였다면 두 번째 4년은 줄기를 뻗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울 근접 핵심지로 이동을 합니다. 광명, 철산, 구성남, 다산 이런 곳들이에요. 저는 이런 지역을 확장된 서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구역보다 생활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일하고 서울에서 소비하고 서울로 출퇴근한다면 사실상 서울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서울 근접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 집을 못 산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서울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저는 확장된 서울을 사다리의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꽃을 피우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서울에 입성하는 단계이죠. 신길 뉴타운, 상도동, 노량진 뉴타운 지역들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입지가 계급이 됩니다. 서울이라는 주소가 주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집값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출근 시간이 달라지죠. 출근 시간이 달라지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이 친구들이 달라져요. 배우자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삶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입성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이 아니죠.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 잠실, 여의도, 강남, 대한민국 부동산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종착역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다음 역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다리는 한 칸씩 올라가야 돼요. 한 번에 꼭대기로 뛰어오를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원합니다. 한 번에 강남에 가고 싶어 해요. 한 번에 인생 역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작은 성공을 반복해야 돼요.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어느 순간 상급지가 내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만난 분들 중에도 처음부터 마포나 용산을 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산본에서 시작하고 평촌에서 시작하고 광명으로 넘어가고 신길에서 시작해서 올라간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이클입니다. 시장은 반복이 돼요. 상승장이 오면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하락한다는 뉴스는 더 무섭게 나오죠. 주변 사람들도 말립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는 대부분 두려움 속에 숨어 있다는 거.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사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아무도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급지 가격도 같이 빠져요. 그때가 갈아타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상승장에서는 버티고 하락장에서는 움직여라. 이것이 4곱하기4 전략의 핵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언제 살까요가 아니라 언제까지 안 살까요입니다. 시장은 완벽한 타이밍을 주지 않아요. 완벽한 집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격도 없어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10년째 집을 안 사고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집값도 올랐고 전세도 올랐고 나이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년 주기를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4년마다 움직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임장도 다녀야 돼요. 매물도 봐야 합니다. 상급지 상황도 살펴봐야 돼요. 시장을 체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예고하지 않고 오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상급지가 크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출 규제가 완화될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은 움직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뉴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짧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금방이에요.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비법서가 아닙니다. 로또 같은 한 방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니에요. 대신 평범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부모 찬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출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 발판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이미 인생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때 집 사길 정말 잘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 아파트를 꿈꾸고 있다면 처음부터 서울 상급지를 보지 마십시오. 첫 번째 계단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계단을 보세요. 저는 그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 책에 정확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읽고 나서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방향은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이 잡히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